안녕하세요. 종목 카운슬러 권미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장용준 과장, 토마토 투자클럽 김봉만, 황민혁 전문가입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해 증시 코스피가 2013에서 시작해서 1915에서 끝났습니다. 이렇게 또 폐장일이 다가왔는데요.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세 분 어떻게 느끼셨는지 좀 먼저 여쭤볼게요. 장 과장님. 저는 요즘에 트레이딩을 사실은 어떤 전략적으로 어떤 목표가까지 가져가는 게 상당히 힘든 장이라서 요즘에 유행하는 노래 중에서 위아래 뭐 이런 가사가 있는 노래가 있는데, 그러니까 위아래 이렇게 박스권 매매로만 트레이딩 하신 분들은 굉장히 올해 한 해의 장이 그렇게만 힘들지는 않으셨을 텐데요. 대형주 밀려가지고 그냥 넉넉히 계신 분들은 굉장히 힘든 장이었을 것 같고, 내년에 이게 좀 반등이 있어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밸류에이션상 내년 대기업들 실적이 그렇게까지 크게 회복하기가 힘들다고 보고 있어서 내년도에도 올해에 힘들었던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연장될 수 있는데, 지금 이런 타이밍에는 너무 그러니까 나는 정말 대형주에서 많이 빠진 거를 끝까지 가지고 가겠다 이런 것보다는 좀 유연한 자세로 새로운 어떤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트레이딩하는 뭐 이런 전략도 좀 필요하실 것 같고, 좀 그런 모습들을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황민혁 전문가님, 제가 느낀 분위기는 다른 때보다 연말 연초에 내년을 바라보는 뭐 희망찬 전망이라든지 뭔가 장밋빛 미래를 그리는 그런 분위기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올해는. 네, 올해는 산타가 이제 선물을 주려고 했다가 선물도 뺏은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연말쯤에 좀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또 올라가는 현상들이 있고, 그다음에 1월 같은 경우에 또 1월 효과, 뭐 중소형들이 올라가는 그런 장세들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올해는 조금 실망감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연중 최저점을 최근에 또 코스피 지수에서 또 찍었고, 지금 거의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도 오늘도 역시 이제 시장은 하락으로 이제 마감이 됐는데, 글쎄요, 지금 뭐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흐름으로는 이제 박스권의 뭐 등락을 계속 거듭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제 종목들마다 개별적으로 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 트레이딩을 한 종목별로 이제 트레이딩을 하기에는 조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힘드실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차라리 이제 뭐 흐름을 보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수를 보고서 이제 움직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차라리 내년도에는 이제 인버스나 또는 이제 레버리지 이 두 가지 상품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분위기를 알아보려 했더니 뭐 전략까지 다 나오네요. 네, 김봉만 전문가님. 예. 네, 어떻게 연말 회장을 느끼셨나요? 요즘 뭐 지록 이마라는 뭐 고사성어가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네. 저도 이제 고사성어로 만약에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양두구육, 그러니까 양머리의 계곡이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시장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뭐 중국은 뭐 급등이 나왔죠. 저점 대비해서 50% 넘게 급등이 나왔고, 일본 뭐 니케이 같은 경우도 저점에서 100% 지수 자체가 올라왔고, 미국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유독 경쟁력이 상당히 높은 우리 시장만 오히려 올 1월 달 종합지수 1950에 출발했는데 오늘 1910포인트 더 낮게 일단 마감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제가 좀 해봤고요. 내년 장세는 저는 그 두 분하고 달리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기술적으로 저는 이제 박스권 돌파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수급은 못 속인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올해 1월 달부터 오늘까지 외국인들은 한 4조 원, 5조 원 가까이 매수했고, 연기금도 한 5조 원 가까이 매수를 했습니다. 10조 원 가까이 매수했고요. 실질적으로 개인들은 다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2009년도 금융위기 때부터 올해까지 6년 동안의 수급을 보게 되면, 미국 계좌금이죠. 달러 캐리. 70조 원을 매수를 했고, 연기금은 30조 원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조 원 가까이 매수를 했는데, 종합지수는 지금 4, 5년 동안 박스권, 이 박스권에서 100조 원을 매수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제 우리 개인들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100조 원이란 돈을 이네들이 만약에 매도를 하려면은 받쳐줄 세력이 없죠. 그렇다면 일단 지수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고, 연기금과 외국인들이 100조 원 가까이 매수를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쪽도 종합지수를 앞으로 좋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년 1분기 이후에는
지금 현재 유가 하락 때문에 우리 시장이 좀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1분기 이후부터는 우리 기업들의 유가 하락에 의한 실적이 반영이 돼서 좀 좋게 나올 겁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하건대 내년에는 종합지수가 2100, 200 박스권 돌파를 기어이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보면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뭔가 내년에는 좀 방향성이 긍정적으로 나와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시청자분, 오늘은 두 분 전화를 저희가 미리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분석을, 오늘은 두 종목을 입체 분석을 좀 해드릴 텐데요. 또 계속해서 실시간 진단 전화도, 문자도 또 게시판으로도 받고 있으니까요. 실시간 진단도 신청해 주시고요. 먼저 전화 주신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미리 전화 주셨던 시청자분 종목을 제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남광토건 건설주를 갖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남광토건 하면 1980년대부터 상장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후에 정말 많은 다사다난한 역사를 담고 있는 주식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좀 관리 종목에도 지정이 돼 있는 모습이고요. 올 한 해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오늘 종가 2,910원 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올 한 해 주가가 또 올라갔다가도 100% 수익이 났다가도 결국에는 60% 정도의 한 해 동안의 손실을 기록하면서 마무리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남광토건 오늘 주가는 상승했고요. 2,910원에 마감됐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결국 전화 연결을 실패했네요. 네, 시청자분께서 전화를 받지 않으시는데 저희가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또 성심성의껏 진단해드리겠습니다. TV를 통해서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수가를 좀 알려드릴게요. 이분께서 남광토건을 5,5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주가가 반토막 가까이 나 있는 상황이죠. 비중이 50%까지 또 가지고 계시는 종목이시기 때문에 이 종목을 또 어떻게 정리하고 내년을 맞을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기본적 분석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과장님 한 줄 평해 주시죠. 예, 좀 가혹하게 해드릴 건데 그래서 전화가 연결이 안 됐는지 전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자 이렇게 좀 준비했습니다. 예, 기본적 분석으로 봤을 때 앞으로 좀 미래가 안 보일까요? 네. 시청자분 연결이 됐다고 하는데요. 여보세요? 예. 예, 그 나강토군을 지금 예. 들어가셨는데 네. 이게 어떤 그 M&A 이슈로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목표로 들어가신 거 아닌가요? 예. 근데 이제 회사 내용이 어떤지는 좀 파악하셨어요? 아니요. 그럼 파악도 않고, 예. 그러세요? 일단 회사 내용에 대해서 제가 기본적 분석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 3분기 말 기준으로 보면은 전액 예. 자본 잠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남는 게 없고 오히려 부채가 더 남는 거죠. 그리고 최근 4년간 계속 적자 상태를 보였기 때문에 매출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지금은 M&A 기대감 때문에 서로 올랐다 내렸다 하고 있고 12년도에 대규모 감자 이후에 작년에도 또 40대 1 감자를 했는데도 지금 재무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먼저 그 방송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방금 어떤 회사인지를 모르고 사셨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주가가 얼마까지 가느냐 마느냐 논의하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회사 밸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약에 M&A가 안 되고 자본 확충이 안 되면 상장 폐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 초에 상장 폐지 관련해 가지고 적격 어떤 공시가 나올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사실은 안 건드리는 게 가장 최선의 방침이었고 지금 가격이 싸다 비싸다 논의할 게 없는 게 밸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지금 가격도 그냥 매매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중을 50%나 담으셨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그래도 손실 구간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예전에 난강통운 들어가신 분에 비해서는. 그래서 지금 많은 손실이긴 한데 제가 제시해드린 거는 저는 어차피 기본적으로만 회사의 내용으로 보고 분석을 드리는 거니까 예. 그냥 시장가 매도예요. 예. 더 이상 이 종목에 대해서 논할 의미가 없어요. 예.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 그리고 자본 전액 잠식이거든요. M&A도 불발됐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회사 내용을 좀 파악하고 매매하시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 꼭 이번에 손실을 처리를 하신다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좀 올바른 투자 습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보고 좀 투자하는 좀 이런 뭐 습관을 기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자본 잠식인 상황을 전혀 모르시고 투자를 하셨나요? 예, 예. 아, 네. 아, 안타깝네요. 일단 또 상장 폐지 언급을 해주셔서요, 장 과장님. 네. 상장 폐지 가능성이 실제로 단기간에 있을까요? 예, 상장 폐지는 거래소하고 코스닥 이제 그 기준이 다른데 거래소 같은 경우에 저도 지금 기준이 해마다 좀 바뀌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5년 이상의 적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본 전액 잠식되는 경우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그 회계 감사에서 적정 의견이 안 나오고 부적정 의견이나 한정 의견이 나오면은 이제 거래소에서 상장을 유지를 할 건지를 판단을 하는데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회계 감사도 계속 기업으로서의 고인 컨설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부적정이나 한정 최소한 적정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고 내년 초까지 M&A 만약에 성공하지 않으면 상장 폐지도 기준에는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어쩌면 단기간에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시장가 매도를 권해주셨어요, 시청자님. 네네네. 예. 이슈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뭔가 그래도 이슈 분석에서 가능성이 남아있는지 황민혁 전문가님께서 한 줄 평해 주시죠. 네. 사실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 한 줄평으로 말씀드린다면 사실 모 아니면 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청자분께서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알고 투자하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M&A에 대한 이슈가 이제, 그래도 이제 불발이 됐지만 이게 이제 또 한 차례 또 남아 있을 수 있는 한 가지 이제 또 희망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 M&A 이슈의 불발 그리고 나서 또 한 차례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M&A가 성공하기는 지금으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도 50% 정도 비중이고 그다음에 자본 잠식 기업이라는 건 앞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을 지금 뭐 투자 금액 자체가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중 50%는 너무 이제 무리한 무리수를 좀 드신 것 같고요. 일단 M&A는 이제 6월 달에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10월 달에도 한 번 있었는데 결국 매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유찰이 됐죠. 일단 중요한 건 자본 잠식이 지금 상대적으로 이제 높은 그런 가운데서 일단 PF 쪽에서 보증 규모가 매우 크죠. 1조 원 이상입니다. 이거 다 이제 떠안고 누가 가져가느냐. 이게 사실 힘들다는 거죠.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수주 물량들은 나오고 있는데 수주가 발생됐다고 해서 이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수주 동향은 이제 16일 날 수소하고 평택 909 건설 공사 수주 그리고 이제 29일 날 호남 고속철도 이제 5-309 노반시설 공사 수주 이런 이제 모멘텀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있죠. 역시 이제 수주로 인해서 이 주식이 올라간다기보다는 사실 이제 제가 한 줄 평에서 했듯이 뭐 아니면 도라는 건 M&A 성공을 하느냐 아니면 불발이 되느냐. 불발되면 역시 이 기업은 상폐될 가능성이 높고요. M&A 성공된다. 그러면 한 차례 불꽃은 쏘아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불꽃 자체가 또 이제 시장에서 또 과민 반응이 과열이 나오게 된다면 또 크게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 가지 그 긍정적인 면만 가지고 지금 자리에서 50% 비중을 그냥 가져가느냐. 사실 이거는 너무 위험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제, 비중을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축소를 분명히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이거는 끌고 가는 건 정말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건설 경기 자체도 아직까지는 침체기예요. 완벽하게 회복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광통화의 주가가 그 외에 어떤 모멘텀으로 가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래서 M&A에 대한 뭐 이슈로 본다고 하더라도 현재 매물로 나온 건설사들도 많죠.
쌍용건설, 극동건설, 동양건설산업, LIG건설 이 건설사들도 다 이제 지금 M&A 시장에서 나왔는데 이 건설사들 대비했을 때 남광통건이 뛰어나게 꼭 이 기업에 대해서 우리 M&A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매력이 없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저는 역시 이제 비중 축소 의견 그리고 반등 시에는 분명히 매도 의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사실 저는 조금 많이 높여 잡은 게 지금 4,000원 정도인데 이거는 M&A에 대한 이슈가 잠깐이나마 희망이 나왔을 때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자리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손절가의 경우에는 2,500원 정도가 지금으로서는 마지노선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차트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김봉만 전문가님, 사실 이 기업의 생사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예. 것 같아요, 상황상. 그런데 이 주가 반등 가능성이 있을지 차트 분석 한 줄 평해 주시죠. 예, 1차 마디 지지 맥점에서 지금 방향성을 탐색 중이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중요한 구간에 있다. 다음 주에 이제 방향성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앞서 기본적 분석하고 이슈 분석에서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일단 자본 잠식의 관리 종목이다 보니까 그 모양새가 지금 현재 전형적으로 기술적 분석, 그러니까 차트에도 그대로 나오죠. 왜냐하면 동사 같은 경우 지금 이동평균선 보시면은 일봉, 주봉, 월봉, 단기, 준기, 장기 이동평균선이 전부 다 역배열이에요, 역배열. 이 얘기 무슨 얘기냐? 그만큼 이제 매도 세력들이 반등 나올 때마다 계속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워낙에 주가가 이제 많이 밀렸고 했기 때문에 일반 차트로는 나중에 차트 캔들 자체가 안 보이는데요. 그나마 제가 이제 로고 차트로 잡아가지고 지금 그림을 올려놨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그 마디라고 아까 제가 표현을 했는데, 지난 5월달 고점이죠. 16,000원. 거기서 이제 점화로 빠졌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제 고점인데, 그 라인과, 그 중간에 이제 행보할 때 6,000원대 중반에서 행보하다 다시 한번 반등이 다시 한번 되밀렸어요. 그러니까 그 직전 저점을 깨다 보니까 요 마디만큼 주가는 또 빠지는 거예요. 왜? 아래쪽에는 지지선이 없거든요. 그게 주봉에도 없고 월봉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마디만큼 빠지고 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지난 8월달, 9월달처럼 지금 박스권 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래가 워낙에 또 없으니까 이제 의미가 없고 만약에 다음 주에도 만약 2,700원 라인을 이 당시처럼 음봉으로 깨버리면요 다시 또 이 마디만큼 빠지는 겁니다. 이거 지금 난강통 같은 경우는 기술적 보시면 좀 길게 보시면은 작년 9월달에 요 라인에서 일단 빠지면서 이 마디를 이탈하다 보니까 이 마디만큼 주가가 지금 밀렸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 마디 이탈하다니까는 또 이 마디만큼 빠지고 만약에 이번에도 2,700원을 강하게 깨버리면은 또 이 마디만큼 빠지겠죠. 그 마디가 또 한 40~50% 더 밀리는 자리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M&A 재료가 나와서 반등이 나오면 반등이 나올 때는 또 이 마디의 중간치죠. 그 라인이 한 4,500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주게 되면은 우선은 무조건 빠져나오십시오. 예. 아니. 빠져나오시고 반대로 아래쪽이죠. 아래쪽. 2,700원을 살짝 이탈할 수 있어요. 그래서 2,650원을 이탈하더라도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일단 매도 의견을 드리면서 단기 목표가는 4,500원에서 조금 더 올라온다 그러면 사셨던 가격대 5,000원 초반, 손절가는 2,65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그래도 전화 주셔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세 분 전략 조금씩 다 다르시거든요. 예. 네, 그 비중을. 그러면은 2,650원이 빼지면 이제 싹 다 저기서 손절을 하는 거였어요. 네, 2,500원에서 2,650원 정도 손절가를 제시해 주셨고요. 네, 또 네. 세 분 전략 다 다르시니까 네. 3등분 비중을 조절하셔서 하나씩 네. 이렇게 나눠서 세 전략을 같이 가져가셔도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남광토건 정말 아쉬운 소식. 또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어쨌든 이 전략을 통해서 좀 손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종목 보셔야 되겠습니다. 남광토건에 대한 전략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지금 장용준 과장은 시장가 매도 권하셨고요. 황민혁 전문가는 보유 및 비중 축소, 또 김봉만 전문가도 매도 의견입니다.
장용준 과장은 손절가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황민혁 전문가는 목표 주가 4,000원, 손절가 2,500원, 김봉만 전문가 목표 주가 4,500원, 손절가 2,650원입니다. 손절가는 타이트하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 M&A 기대감이 일어났을 때 어느 정도 반등 가능한 수준을 가격대로 제시해 드렸습니다.